이후에는 호텔 만찬과 함께 참석하신 분들 간의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도 가지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일 행사는 지금 17시부터 18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사 스피치까지 진행된 이후에 이제 배정받으실 시간에 따라 프라이빗 미팅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저희 본행사 이후에 호텔 만찬과 함께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앞쪽 오늘 매빅3 엔터프라이즈 시리즈 런칭 세미나 그 전체 운영되는 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빅3 엔터프라이즈 런칭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순서로는 DJI 엔터프라이즈의 공식 수입사인 저희 MGIT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신제품인 매빅3 엔터프라이즈 시리즈에 대한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를 맡아주실 MGIT의 정호철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MGIT 대표 맡고 있는 정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중국 측과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런칭 세미나를 하고 싶은데 장소 선정부터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여러 호텔을 저희가 많이 둘러보고 최종 3개 호텔 중에서 다비치가 결혼한 장소인 이 풀만 호텔을 꼭 하고 싶다라고 중국에다가 어필을 했고 이 자리에서 저희 귀한 손님들을 모실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DJI가 중국 회사다 보니까 이 국내 행사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앞으로 많은 고객분들에게 기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지원들까지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분 정도 저희 회사 소개와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올라가겠습니다. 긴장되네요. 네. 저희 MGIT는 2016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2016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MGIT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수입을 진행하고 있는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여러 고객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저희 MGIT와 같은 회사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5가지 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술사업부, CRM 솔루션 사업부, 그리고 교육사업부, 마케팅부, 경영지원본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교육사업도 현재 국가자격증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는 인문특화 교육까지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에 보시면은 기술사업부가 있는데 기술사업부에서는 직접 용역을 수행을 함으로써 드론을 얼마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객분들에게 피드백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매 방식을 살펴보시면은 구매 요청 후에 비용 결제를 하시고 제품 납품이 되는 3가지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MGIT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직접 맞춤형 세팅 교육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또한 제품 규격섭이 기초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시면 실시간으로 화상 지원 서비스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잘 사용하지 않는 드론이 꼭 한 번씩 말썽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서비스도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DJI 엔터프라이즈 실버 파트너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업용으로 쓰이는 드론들을 세일즈하고 있으며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관에 대량으로 납품도 하고 직접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터프라이즈 드론은 DJI에 따른 파트너와 다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용역 서비스를 통해서 경험한 지식들을 고객분들에게 함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구매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DJI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저희 직원들과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2년 부산 드론쇼 코리아에서
DJI 공식 부스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가 저희에게는 네 번째 행사입니다. 대전 롯데시티 호텔에서 행사를 했었고 부산 웨스티조선에서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에서 행사를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DJI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장비들도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 서치라이터, 유선, 테너 장비죠.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중국의 CGI와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서 KC 인증까지 마친 후에 고객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다가 새로운 측량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데 라이다로 취득한 데이터를 어떻게 흡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핀란드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테라솔리드와 정식 계약 체결을 맺었고 올해부터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연말쯤에 핀란드 본사에서 직접 전문 엔지니어가 한국을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술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여러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열화상이라든지 라이다 그리고 측량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복장이 저희 회사의 공식 복장인데 겨울에 이런 복장을 보시면 MGIT에서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열화상을 찍거나 전력선을 점검을 하거나 그리고 교량 하부에 들어가서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공측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에 저희가 대규모로 지금 몇 회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에서도 저희가 라이더 능력을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저희가 S중공업에서 취득한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드론으로 찍으면 굉장히 정밀하게 글씨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현장에서 직접 초기 세팅을 해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으시거나 모임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매빅 3 엔터프라이즈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call for action can come from anywhere at any time, portability is what ultimately lets you rise to the occasion. The new DJI Mavic 3 Enterprise Series is here, coming in two versions. DJI Mavic 3E for outstanding imaging performance, and DJI Mavic 3T equipped with a thermal camera. DJI Mavic 3 Enterprise Series is compact, foldable, and easy to carry and deploy, so you can easily cover mountains, wilderness, and complex environments. A max flight time of 45 minutes means double the effective operation time of its predecessor, so you can cover more ground and get more done. DJI Mavic 3E has a 20-megapixel camera with a 4/3 CMOS. Its mechanical shutter provides shutter speeds of up to 1/2000th of a second, significantly reducing motion blur and improving mapping precision. 0.7-second capture intervals enable quick and efficient work. An optional RTK module unlocks centimeter-level positioning through microsecond signal sync, enabling surveying of a 2 square kilometer area in a single flight, all without the need for ground control points. The zoom cameras of both DJI Mavic 3E and DJI Mavic 3T support powerful 56-time hybrid zoom. For resolution of targets, like a 3mm width wire from a distance of 15 meters. Wide-angle lenses provide next-level omnidirectional optical sensing for enhanced operation safety.
In addition to the zoom camera, DJI Mavic 3T integrates a wide-angle camera and a thermal camera in its compact gimbal module. Clearly detect and inspect thermal sources and work at night without worry. Double efficiency by scaling both thermal and vision cameras at the same time. With DJI Flight Hub 2, synchronize across teams to get first-hand on-site information and efficient air-to-ground coordination. Getting the most from your drone means having a remote controller that's just as dynamic. DJI RC Pro Enterprise is powerful, stable, and comes with DJI Pilot 2, a revamped enterprise flight interface that significantly improves operation efficiency and safety. The remote controller has a built-in microphone, supports text-to-speech, and can link to the high-volume loudspeaker to deliver messages efficiently. With DJI O3 Enterprise transmission, work with enhanced connectivity over long distances. 4G cellular transmission can ensure signal stability even in complex work environments. The Mavic 3 Enterprise series supports DJI Terra, PSDK, MSDK, and Cloud API for software and hardware expansion to flexibly meet the needs of different industries. Integrating the advanced drone technologies of DJI, the DJI Mavic 3 Enterprise series is compact, portable, powerful, and extensive, redefining standards for small commercial drones and driving forward a new era of lightweight operations. 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빅 3 엔터프라이즈 시리즈 엔터프라이즈와 서머 제품 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이 엔터프라이즈와 서머 제품을 이제 각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외형은 매빅 3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카메라의 성능과 그리고 미세한 차이가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제품들과의 호환 구성으로 굉장히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맵핑하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실내화 협소해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빅 3 엔터프라이즈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 측량에 적합한 매빅 3 엔터프라이즈, 시설물 점검, 공공안전에 적합한 모델 매빅 3 서머 두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사양에 보시면은 최대 비행 시간이 45분으로 대폭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점검이나 안전에 의해서 최대 56배의 하이브리드 줌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빅 3 엔터프라이즈와 매빅 3 서머는 다음과 같은 카메라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빅 3 엔터프라이즈는 기계식 셔터를 장착하고 있으며 마운 카메라와 광각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고, 매빅 3 서머는 광각 카메라와 마운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빅 3 서머 같은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이 굉장히 고스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엔트리급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빅 3 엔터프라이즈 광각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팬텀4 RTK 이후에 기계식 셔터가 다시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계식 셔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롤링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측량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팬텀4 RTK의 후속 모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운 카메라입니다.
최대 56배 하이브리드 줌, 7배의 와이드 카메라와 디지털 줌을 환산을 해서 56배의 하이브리드 줌을 구현하게 됩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연결 부위라든지 전량만 점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고성능의 줌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트리급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고사양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분할 스크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시광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동시에 줌을 통해서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은 측량의 효율성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메비스 엔터프라이즈는 아무래도 건설 현장에서 측량을 위해 태어난 드론이기 때문에 펜토4 RTK와 서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M300에 들어가는 P1과 비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펙에서 보시면은 최소 촬영 간격이 0.7초인데 펜토4 RTK는 한 번 촬영할 때 2초의 인터벌이 생깁니다. 이 말은 측량을 할 때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2초마다 사진을 한 장씩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비행하게 되면 중국도에서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0.7초로 되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 동일 면적을 촬영하시게 되면 펜토4 RTK가 3,900평을 찍는데 12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메비스 엔터프라이즈로 찍는다면 6분 30초, 절반의 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메비스 엔터프라이즈의 1회 배터리의 효율성은 펜토4 RTK가 25분 기준으로 7,800평을 찍을 동안 메비스 엔터프라이즈는 42분 비행 기준으로 25,000평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측량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펜토4 RTK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고객분들에게도 자신있게 메비스 엔터프라이즈를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산된 안정성입니다. 전방위 장애물 감지 카메라라든지 리턴 도어 그리고 모든 물체를 지속적으로 감지해서 부드럽게 우회를 하는데요. 사실 펜토4 RTK 시리즈와 비교를 계속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전장 모델에 비해서 센서 개수부터 센서의 성능은 너무나도 좋아졌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RC 프로 엔터프라이즈 조종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휴대폰이 없이도 손쉽게 맵핑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TK 모듈 지원을 통해서 RTK급 정확도를 보유할 수 있으며 RTK 모듈 외에도 스피커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 액세서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메비스 엔터프라이즈는 DJI Pilot 2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펜토4 프로를 측량으로 처음에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그때는 픽스포드 캡처를 통해서 저희가 미션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빅 3 혹은 매빅 에어가 픽스포드 캡처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미션 비행을 할 수 있는 드론이 필요한데 매빅 3 엔터프라이즈는 DJI Pilot 2를 완벽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픽스포드 캡처보다 훨씬 더 진보된 비행을 계획을 하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이허브2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플라이허브2는 여러 대의 기체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입니다. 이 플라이허브2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한 대가 아닌 3대, 4대의 영상을 플라이허브2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매빅3 엔터프라이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JI 테라 그리고 서머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열화상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제공품은 보시는 것처럼 기체와 조종기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배터리 세트에서 배터리 3개와 충전 허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빅3와 유사한 외형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매빅3의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단지 충전 허브가 매빅3와는 다릅니다.
이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기존의 매빅 3를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은 매빅 3 엔터프라이즈를 그대로 호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 저희가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매빅3 엔터프라이즈로 촬영한 모델 영상이고요. 중국의 이제 실제 성을 이렇게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 건강한 시골겠지.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면적에서도 확실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사 영상입니다. 9,838장을 찍은 정사 영상을 매빅3 엔터프라이즈 파일럿 2앱을 통해서 업무 실행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GCP 없이도 안정적인 정확도를 제공을 하고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오후 5시 이후에도 밝고 화려한 영상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하다 보면 아침에 찍은 결과물과 저녁에 찍은 결과물이 음영의 차이로 인해서 색깔이 조화롭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펜토프 ITK보다 훨씬 더 개선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품질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일 사례입니다. 이제 독일의 전력 회사에서 드론 점검을 통해서 송전탑의 시리얼 넘버를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줌 기능으로 인해서 굉장히 멀리 있는 거리에서도 송전탑의 시리얼 넘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열체의 스트립 점검에서도 굉장히 작은 물체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을 줌으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력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화상 모델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광학 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로 와이어 클램프라든지 커터 게이트 같은 장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 설명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DJI 케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DJI 케어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기체가 파손됐을 때 무상 혹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기체를 수리하거나 리퍼 제품을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컨슈머 제품에서도 이 DJI 케어를 제공을 하는데요. 조금 더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광범위한 범위로 더 다양하게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구매를 하실 때 혹시라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체 사용 연수가 보통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베이직 2년짜리 플랜을 구매를 하시면은 파손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으니 구매 단계에서 이 부분을 꼭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접수된 제품은 교체 결제를 통해서 DJI에서 제품 회수 후에 최종적으로 기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예전에 저희가 DJI 수리 보내면 2달이나 3달이나 이렇게 강남무소식이라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원활하게 업무가 처리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범위도 부품 청소부터 검사 그리고 쉽게 마모되는 부품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 MGIT 유튜브 저희 막내 직원들이 열심히 촬영하고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구독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메비슨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다시 김충만 과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발표해주신 정우철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MGIT와 DJI 시제품 메비슨 엔터프라이즈 시리즈 제품에 대한 이해 폭이 지금 이제 발표를 통해서 더 넓어지셨으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저희 MGIT와의 협업을 혹시나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까 해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부의 제 2대 대리를 단상위로 불러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맞이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GIT 마케팅부 이인혜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산업용 두루 가치 공유를 위한 MGIT 협업 마케팅을 제안을 발표할 거고요. 네, 저희 MGIT 마케팅부는 2021년 11월, 작년 11월부터 산업용 드론 가치 공유를 위한 MGIT만의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상반기에는 정말 다양한 고객들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네, MGIT 마케팅부에서는 가장 먼저 블로그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제 산업용 드론과 관련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DJI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블로그에 있는 영어 칼럼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국내 유저들이 쉽고 빠르게 고품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스팅 활동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DJI 엔터프라이즈 제품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측량, 점검, 오일가스, 공공 분야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의 드론 적용 실전 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튜브로 채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DJI 엔터프라이즈 상반기 신제품 매트리스 30 시리즈의 경우 MGIT가 국내 최초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저희는 DJI 도, 플라이허브2 등의 새로운 개념의 드론 제품을 상세히 전달드렸고 그 결과 5,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DJI 케이스 스터디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DJI 케이스 스터디는 다양한 나라에서 DJI의 산업용 드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산업용 드론의 가치와 활용도를 알리는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MGIT에서 국내 최초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요.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특성화대학원에서 실제로 DJI 엔터프라이즈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해서 이제 수업과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취재를 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DJI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고 또 다양한 글로벌 매체를 통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오프라인 행사도 빼놓지 않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DJI 테라 무료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DJI 테라 도입을 원하시거나 체험판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특별히 대상으로 세 차례의 무료 교육을 진행을 했고 약 60명의 교육생들과 만나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곧 연서 스피치를 발표 진행해 주실 2020 상무이사님 역시 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 만나뵙고 이렇게 추천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용 드론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이러한 마케팅 활동을 기반으로 2022년 하반기에는 더 많은 고객과 만나고 협업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용 드론과 관련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기반으로 협업을 구축하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또 가서 지원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도매 거래처를 위한 세미나나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더 좋은 정보로 고객들에게 제품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협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고객 사례를 기반으로 MGIT만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다양한 매체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저희와 함께 산업용 드론의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는
해주신 이내 대리님 감사합니다. 저희 MGIT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과의 귀한 인연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연사 스피치 순서인데요. 이제 저희가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연사 스피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배정받으신 프라이빗 미팅 시간에 맞춰서 뒤쪽에 프라이빗 미팅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미팅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금일 런칭된 신제품인 네빅스 엔터프라이즈 시리즈와 관련해서 측량 분야 드론 활용과 사례라는 제목으로 연사 스피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실 서광화학의 이봉희 상무이사님을 단상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광 근무하고 있는 이봉희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 마스크를 좀 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데 좀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런칭 세미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회사 소개부터가 그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테라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 이제 이 업체를 좀 알게 돼서 왔는데 이제 항체업체 측량 분야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여기 강좌를 받고 온 게 아니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위주로 해서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하기 전에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측량 분야 한 30년 정도 좀 일을 해봤고요. 그리고 즉시 측량 분야에서 일한 한 1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현재 지금 학교에서 전문대학교에서 드론 쪽에 좀 강의를 하는 운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오늘 와서 만나보니까는 여긴 제가 감히 함부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너무 쉽게 오케이를 한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보니까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책을 몇 권 쓰신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같이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혼냈던 직원들도 이제 나이가 다 먹어가지고 같이 늙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제가 저를 알지만 저를 모르지만 제가 알고 계신 그런 노래 총회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제가 이거 오케이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업체를 이렇게 항체업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바깥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상주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주로 메인 사무실은 부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회사도 덕분 회사들 근무를 좀 하면서 항축 분야 좀 경험을 좀 하고 있고 지금도 항축 분야에서 드론 쪽에 접목된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총괄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실질적으로 89억 정도의 지금 인원이 한 90명 정도 되고 저희 회사가 한 4개 정도 지금 계속 대표님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체업체라고 얘기하고 공간정보 구축 전문업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체업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항공 측량 업체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의 주 고객은 토지 정보인 주 고객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연구 사업이나 아니면 PQ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인 거래처는 토지 정보이고 1년에 항체업체에서 나오는 그 물량, 가격이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발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중에 저희들이 뭐 한 50억, 70억, 90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치도 작업에서 한 50억짜리를 수주해서 수행을 하고 작년에 끝냈어야 되는 올해 지금 5월 때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 성공률을 마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지자체에서 PPP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지금 제안서를 주로 쓰고 제안서 발표를 하고 이런 일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P 사업에서 저희들이 또 많이 하는 지하실험 쪽에 그런 측량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한 2, 30건씩 실질적으로 날아다니면서 계속 공공 입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행기 가져가는 것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이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처음에 드론을 이렇게 좀 접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신기했었고 굉장히 재밌어 보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제 강의까지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항공 측량 분야에 좀 전문을 하다 보니까 자문도 좀 해보면서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같은 회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회사, 항책회사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회사들은 사실은 데이터가 잘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근무하지만 저희보다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 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직시 측량을 좀 오래 했었고요. 근데 이제 기준점 측량을 한다면 직시 측량을 할 때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린다면 GPS 같은 경우 위치를 잡을 경우 5mm 플러스 1ppm의 어떤 정확도를 갖게 한다든지 높이 측량의 경우는 정밀 레벨을 가지고 전국을 2.5 드디어 측량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타 업체보다는 타 일반 측량업체, 타 공공 측량업체보다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서 경험과 노하우와 실적들을 가지고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드론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드론에서 저 해당 포인트 클라우드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데이터를 뽑은 거를 갖다가 저희는 정확도 정밀도에 굉장히 품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용역회사는 데이터가 얼굴이다 보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를 라이다로 측량 결과물하고 비교하면 많이 다릅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에는 70cm까지 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제가 이 회사 말고 전 회사에 있을 때 제가 1호로 받아왔었습니다. 저희 항축 분야에 그런 측량 분야에 1호를 받아봤었는데 디지타이징한 거하고 도안하고 차이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측량업체는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얘기를 해도 좀 이제 서로 얘기들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술 개발하는 부분들에서는 라이다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3차원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서 국토부에서 연구사업들이 나오는 저희들도 이 사업을 지금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좀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좀 회사에서 기회를 줘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12시간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지금 당진에 있고요. 신선대학교에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어떤 실습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ACS 과목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을 바로 현장에서 갔을 때 쉽게 표현하면 써볼 수 있게 만들어라는 것이 NCS의 어떤 기본 모토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험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말하는 게 지금 경진대고 지금 같은 경우 학생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경진대 캡스톤 디자인, PBL 프로젝트 등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약간 학교 홍보차를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신성대학교 드론 스마트 컨설터에서 2024년도 수십 인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동화 첨단 기술과 드론이 융합한 스마트 건설 기술자 양성을 드론 스마트 컨설터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세요. 드론 관련 한쪽 주요 업무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가 전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관여했었는데요. 항체 업체는 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입찰이 일단 나오니까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지금 배출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LX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국토부의 연구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있지만 그 사업들이 장착이 되는데 안착이 되는 데까지 한 3년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LX 같은 경우도 원래 처음에 하겠다고 해서 진행하는 3년 정도가 걸렸었고 지금 도로공사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얘기들이 나오지만 제가 보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시업체들은 그런 데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 사업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일들을 좀 많이 진행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업체에서 그리고 보는 관점이 여기서는 지금 상업용 산업용 말씀을 하시는데 항시업체에서 보는 관점은 주로 산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이런 고정이나 V2에 대한 개념들이 강해요.
근데 이제 DJI 같은 경우는 제품들 정말 훌륭하게 많이 만들어냈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도 시간적인 부분들은 조금 흥취업체 생각하는 게 약간 좀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습업체들이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업체가 조금 다른 데보다 인원수도 많고 뭐 기술력이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업체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규모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서 도화하고 영상 부분에 기반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도화 데이터를 만들 때 저희들이 드론을 가지고 찍어서 그 결과물을 만들고 정상선 만들고 모델링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또 수치전을 만든다 하면 대부분 디지타이징을 해서 만들고 그런데 저희가 학습업체들은 이용값을 넣어서 정확하게 글로벌 3차 모델링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리는 이런 어떤 도화사의 전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하다 보면 제가 경험한 바에는 최대 70cm까지 차이가 납니다. 디지타이징에서 수치들을 만드는 결과하고 높이값이 70cm 이상 나는 걸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학습업체랑 일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비를 구매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같은 학습업체들 장비를 구매할 때 저희 회사도 뭐 8천만 원짜리 이상의 장비를 가지고 지금도 연구 사업을 하면서 계속 장비를 사고 있지만 장비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장비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2천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습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4천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을 발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해봤을 때 최대 8천만 원 이상 되는 것 가지고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상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높이 뛰어서 정확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상도 높은 장비들을 계속 좀 찾는 영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화 및 영상 기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명확합니다. 지리온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 이렇게 그 가격 대비 품질을 봤을 때 펜텀포나 메리트 펜텀포 프로입니다. 그 다음에 메리트 프로입니다. 기존으로 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가격 대비 품질로 봤을 때 얘보다 더 저희 쪽에 측량 쪽으로 봤을 때 얘보다 더 좋은 장비들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호텔사라든지 다른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지만 품질이 그만큼 안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런칭 세미나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테스트해보고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업체가 장비를 구매할 때 분들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매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쪽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 여기 드론하셨으면 다 아실 텐데 정상하고 모델링 만드는 부분들은 뭐 누구나 다 아마 입주를 교육받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학습업체들이 가진 장점은 아까 색깔 말씀하셨는데 기하 보정하고 방사 보정에 대한 개념이 정확합니다. 저도 영상을 전문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기하 보정하고 방사 보정하는 것들이 참참하면서 밥 먹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엄청난 차이를 결과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형선을 만드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사형선의 어떤 결과들이 외곽 뷰로 갔을 때 찌그러지는 걸 굉장히 많이 찌그러집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과를 냈을 때 결과물은 모두 똑같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를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습업체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쪽 측량 부분에서 한 30년 정도 경험을 좀 했었는데 원래가 다들 잘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도화가 이런 도화사들 전문 도화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눈, 손발 다 해서 입체질 해가지고 3차 활동을 그립니다. 그러면 저는 측량을 예전에 집에서 측량하라고 걸어다니면서 이런 측량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한 사람 앉아가지고 측량사 한 분이 보통 측량하는 거에 측량인들이 하는 거에 한 20명 일하는 일을 하루에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확도가 균일하다고 하지만 표준 편차는 측량보다 크더라고요. 25cm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어떻게든 대규모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최종적으로 저쪽에 있는
이것은 우리들이 찍어가지고 정의체를 이쪽에 하는데 정의체하는 거거든요. 정의체하고 구조하고 그 다음에 힘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냅니다. 근데 이것이 비슷하게 많은 반복됐던 기술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검증된 자료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반 측량업체하고 항측업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드론도 똑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드론이 나왔을 때 항측업체에서도 저도 비행기를 딱 한 번 타봤지만 항측업체에 실제로 비행기 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측에서 이런 항측의 전문 분야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의 어떤 고유 권한이고 일했던 것을 지금은 드론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 다 일반화해서 많이 쓰는 것입니다. 자, 측량 분야에 대해서 제가 꼭 오늘 시간이 지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고 있는 측량에 관련된 부분은 다 대부분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많이 강의하면서 그리고 저희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필요성에 대해서 있을 때 법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라이센스 이런 것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시키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나중에 뭐 끝나고 나면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지금 측량 분야에서 좀 일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생각하고 좀 일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과거에 전통적으로 측량하려던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인데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은 저희들이 봤을 때 드론은 하나의 도구거든요. 측량 장비도 아니고 측량 분야에서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같이 합쳐서 율법화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측량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파주시에 저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측량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공원관이나 불법 건축물 단속하는 것 같은 그래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쪽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아이 컨스트럭션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건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연구 사업도 많이 나오고 사업들이 발주들이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디딜 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58억이 지금 발주가 돼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공간으로 왜 풀어진지 한번 봅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주격평등제에서 선도적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위기의 목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많은 사업들이 발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드론을 굳이 쓰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해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cm 정도는 사실은 법상으로 보안상으로 50cm였는데 지금 25cm까지 지금 서비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드론이 5cm를 했을 때는 내가 여기서 분석, 이쪽에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분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드론이 작업해야 되는 양은 많지만 이렇게 많이 좀 활용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하고 과거에 제가 전 회사에서 이렇게 경험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45억짜리 사실 발주된 사업이고 저희가 3년 동안 5억 정도의 지금 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드론 택시가 지금 실제 떠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기초 인프라 구축하기 저희들이 이제 목표고요. 그다음에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드론은 내 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몸을 떠나다 보니까는 전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작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준하지 않지만 일을 하면서 보니까 공항에서 4.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9.3km 이내에서는 저희들이 측량을 못하고 특별 비행승이 안 나는데 한 달 정도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 4km 바이 4km를 실제 찍어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공항에서 허가 안 나는 부분들 경험하다 보니까 좀 많이 걸렸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대 재선층 사업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재선층 사업 같은 경우는 2단 차량을 하고 설계를 2단 설계를 해서 비고차 큰 부분을 해결하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지점이 있다 보니까 매칭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또 어떤 숙제고 경험이 있다는 부분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좀 전에 부분도 앞부분 다 제가 다 사실 PM을 하면서 진행해갔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모델링 만드는 부분인데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지만은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모델링 만드는 작업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제가 아까도 보여주셨는데 저는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주면 옛날에 막 핑크로 돌려서 멋있게 보여주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 그거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최대한 이빨 주면 땡겨버려요. 그럼 다 깨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가야 3,000원 정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 무대를 찍을 때 저희 3,000원 이상 찍었었습니다. 제가 찍은 거 아닙니다. 저희들도 외주를 뒀었고 결과물을 만드는 데 좀 관여를 해서 작업했었습니다. 자, 2018년도에 품질 자원을 했었는데 품질 자원하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좀 경험을 해서 지금 거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제가 그때 배웠던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실제로 하천 측량들이 PM을 제가 하면서 이때 또 뭐 많은 것을 경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실제로 적경지역에서 하천 쪽에 측량하는데 이때 저는 랜드마크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수치들을 만들고 모델링을 하고 랜드마크 찍고 그랬는데 많이 배웠던 부분들이 그때 펜타고 가지고 특정 지역에서 올라가서 산 찍은 게 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경험을 하면서 적경지역 같은 경우는 보안시설 같은 경우는 없애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자유롭게 건물 사이를 날아다니는 드론. 운전자가 없어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스마트 시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에 모든 걸 만드는 기초가 3차 공간 정보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측량이라는 단어보다는 3차 공간 정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저 4차 산업혁명하고 3차 공간 정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홍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느끼는 게 저도 드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지만은 드론은 4차 산업혁명하고는 뭐 필수적으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또 하나는 정말 세상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장비를 판에서 10년 8개월 근무를 해봤지만 예전에 사기쳐서 장비를 판을 했었어요. 그리고 안 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못 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오픈되어 있냐면 이게 제가 여러분들 8월 13, 14, 15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때 연휴였거든요. 저는 제안서 쓰고 축하 살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제안서 쓰고 8월 22일 날 강원도 쪽으로 사실 이제 저도 저희 가족하고 2박 3일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옛날 같으면 SNS 같은 경우들이 여러분들 빅데이터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SNS가 지금은 뭐냐면 옛날에 돈 주고 샀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지난 것 같습니다. 어린 분들 20, 30대 인터넷 세대가 지금 자라서 30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는 생각은 명확합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을 해보면은 굉장히 정확해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이거 지금 SNS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도 무시했었는데 지금 무시할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어떤 장비파는 분들한테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거고요. 고객의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다. 그래서 그걸 채워주지 못하면 언제든지 고객이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정준영 회장님이 그랬다는데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이렇게 무턱대고 무식한 반응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아까 기술 개발하는데 신기술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특허를 제가 개인적으로 특허에 대해서 예전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만들고 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또 특허를 만든다고 또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설 기술 활용할 수 있다든지 신기술을 추진해서 하면 계속해서 뭔가를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이나 이 시기에
기술이라고 하는 생각과 아닌 것에 대해서 엄청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회사는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저희도 인원이 적고 적은 인원 가지고 결과를 낸다고 하는 것이 대표님들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항상 어렵다고 나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항상 어렵다는 것이 대표님들 어떤 공동적 특징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렇답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어떤 수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이 이겁니다. 기술이 제가 알고 있는 하루아침에 확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어느 단계에서 길을 알았을 때, 그리고 최근에 지금 뭐 연세되신 분들 교육을 해보면은 뭐 처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뛰면 와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단계 가서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절대 안 올라갑니다. 본인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이렇게 하면 확 올라가는데 또 어느 단계에 또 수평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느끼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기능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기술이 살아남는다는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해봤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을 만드는데 이러한 특징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밑에 표현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되겠다면 구하는 거고요. 아니면 말해야 되겠죠. 기술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저도 기술을 했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분명히 변했고 정직한 사람들이 뭐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커서 정직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오래 가고 싶은데 지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배우고 보내지만 대나무가 쭉쭉 잘 뻗어가지고 오래 가는데 DJI 회사에서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DJI에 대해서 한 가지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DJI 경영사는 DJI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들이 제가 공인하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그들이 노력하는 이면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성공적인 부분만 생각하죠. 열심히 노력하면서 했을 때 중간에 대나무가 저렇게 길게 자랄 수 있는 건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상주에서 6개월 정도 일을 실제 지적 제조 사업을 해봤었는데요. 대나무가 우후죽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처음에 죽순이어서 별로 안 자랄 줄 알았는데 정말 실력이 있고 기본이 탄탄한 회사라든지 기본이 탄탄한 것은 쭉쭉쭉 자라가지고 정말 우후죽순인데 2박 3일 지나면 진짜 올라올 정도로 대나무가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관련 업계 상세한 연사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발표해주신 서광한과 노동희 상기신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은 발표들을 다 같이 들어주셨는데요. 오늘 공식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미나를 통해 신제품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로는 호텔 만찬과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찬이 진행될 때는 저희 직원들 중 일부가 테이블에